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교재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펴시고 분계 연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분계 연습 우리가 하루에 지금 10개씩 하고 있는데요. 자, 4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단기 매매증권인 기흥전자의 주식 300주를 주당 22,000원에 매각하고 수수료 5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이랬습니다. 기흥전자 주식회사는 주식은 모두 2월 10일에 주당 19,000원에 400주를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 시의 수수료 등 재비용이 7만원이 지출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이 수수료 비용 지출된 거하고 매각 시 분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이 문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주식이 이 유가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한다면 요 수수료 비용이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로 포함을 해서 봐야 돼요. 그러나 단기 매매 증권은 여러분 알다시피 취득 시 비용은 이런 수수료는 전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할 때는 이 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만 보면 되느냐? 지난 2월 10일 날 주당 19,000원에 400주 산 것을 오늘 그 중에 300주만 22,000원에 매각했다. 이것만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5만원을 차감한 것이 현금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300주하고 22,000원을 곱해서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5만원만큼은 현금이 덜 들어왔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을 먼저 계산한다면 300주에다가 22,000원을 곱해봅니다. 그러면 660만원인데 660에서 5만원을 빼면 655만원이다. 그래서 요 41번의 차변은 어떻게 되느냐? 41번의 차변은 현금 6,550,000원이 되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300주만 팔았단 말이에요. 300주. 그러니까 300주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300주를 우리가 얼마에 샀어요? 19,000원에 샀던 거죠. 그래서 19,000원을 곱한 것이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개 곱하기 19,000원이 대변에 가는 거다. 그러면 570만원 나오죠.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570이 나올 거다. 그러면 570만원이 원가가 되는 거죠. 대변의 자산 감소는 570입니다. 그러면 대변의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 수익을 우리는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죠. 655만원 마이너스 570만원 해보면 85만원이 차이가 나죠. 그 85만원이 바로 여기에 오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여기 있는 수수료 이거는 우리가 전혀 감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 이 수수료 처분 시 수수료도 여기 회계에 분계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각할 때 수수료는 요 처분 이익에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차감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는 90만원이 이익인데 여기 5만원을 여기 수익에서 처분 이익에서 차감이 된 겁니다. 이렇게 분계 처리하신다. 자, 다음 42번 문제 볼까요? 자, 42번은 무슨 문제? 거기서 네네네.
그건 틀립니다. 네. 왜냐면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시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 처리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하고 처분 손실에다가는 가산해라. 그 기준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 비용 인식하고 처분 이익 5만 원 더 잡고 손익계산서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예, 단기 순이익에 변화는 없지만 회계상 그거는 오답이다. 자, 다음은 42번을 가보겠습니다. 42번은 당사는 주식회사 우진상사가 발행한 다음의 사채를 2년 후 매각할 목적으로 현금 취득했다. 이런 문제가 있군요. 자, 그러면 2년 후에 매각할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사채를 사가지고요 1년 안에 처분해서 이익을 낼 목적이다 라고 하면 단기 매매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거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 근데 이 경우는 2년 후에 매각할 생각이 있다, 매도 가능 증권. 그래서 개정 과목이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하시고, 이걸 얼마에 샀냐 보니까 액면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우리가 취득하는 사람은 액면 금액을 가지고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액면 금액 회계 처리하는 것은 발행한 회사 우진상사가 액면 금액으로 사채로 발행하죠. 취득한 회사는 공정가치, 즉 취득한 가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네요. 이 금액이죠. 뭐 이자율이 10%이고 또 현가 개수가 이렇고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현금 취득한 거에 대해서 취득 시 이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취득한 회사는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의 외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투자 자산이죠. 투자 자산이 증가합니다. 취득한 금액으로 9,502,580입니다. 대변은 현금으로 취득했다. 현금이 똑같이 요 금액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차변에 투자 자산의 증가, 대변에 당좌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취득할 때는 취득한 회사는 그냥 요 분계만 필요한 것이죠. 다른 분계가 필요 없죠. 다음에 43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3000cc 승용차 구입 시 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액면금액 100만원, 공정가치 70만원인 채권, 이걸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 회사는 분류하겠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를 우리 회사가 이제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차를 구입한 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아니라 이 차를 등록하면서 채권을 샀다는 거예요. 액면 금액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샀는데 그게 공정가치가 70만 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액면 금액으로 취득하면서 채권에 대한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하면은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이것도 투자 자산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이것은 얼마로 인식해야 되느냐?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공정가치로. 대변에 그 현금을 얼마 지급했냐면 1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샀어요. 예, 100만 원을
그러면은 이 30만 원의 차이를 우리는 차량 운반고라고 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더해줘야 됩니다.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돼요. 예, 요 분계 우리가 한 두어 번 해본 것 같은데요. 예, 기출문제에서도 기출문제 우리 아직 안 했죠. 네, 어디에선가 하여튼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분계 여러분이 자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 볼까요? 자, 어떤 문제인가요?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현금을 회수하였으며 전년도 기말평가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했어요. 이 조건이죠. 120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12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기말평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전년도 기말평가를 어떻게 해놨냐면은 1000만 원이었는데 공정가치가 500만 원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상승을. 그러면 지금 500만 원이 어디에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자본으로 유보되어 있죠. 오늘은 처분했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차변에 와야 되는 날입니다. 자본이 아니에요. 왜? 팔아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0만 원이 이 50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0만 원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자본이었죠. 요게 얼마 있어요? 500만 원이 지금 대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분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죠.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도 유형자산의 그 평가 계정인 유형자산의 평가 계정 뭐가 있습니까? 예, 감가상각 누계획 있죠. 감가상각 누계획 처분하면서 차변에 와서 없애주죠. 그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일단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1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1200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없어져야 돼요. 전기에 자본에 가 있었던 500만 원 이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대변을 정리하면은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가야죠. 얼마짜리입니까? 1500만 원짜리죠. 전기 결산 때 자산이 1500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가 됐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차변이 1700, 대변이 1500이니까 대변 200이 부족하죠. 이게 바로 매도 가능 증권 뭐가 될까요? 그렇죠. 처분이익이 되는 거죠. 200만 원이요. 네.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현금은 자산 증가가 되는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요거는 자본 감소가 되는 겁니다. 자본 감소. 그다음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 감소죠. 자산 감소. 그리고 대변의 처분 이익은 수익 발생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매도 가능 증권은 여러분 어떻게 이 처분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라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코치한 적이 있냐면은 단순히 처분 이익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매도 가능 증권은 중간에 평가한 것은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말고 최초의 취득을 얼마에 했고
이거를 얼마에 최종적으로 팔았느냐, 그것만 보시라고 그랬죠. 예,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이익은 최초의 취득한 금액, 중간에 결산 때 평가했던 거는 자본으로 유보시켜놨기 때문에 수익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해버리고 최초 취득과 처분 금액을 직접 비교해서 얼마의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판단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 200만 원 이익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분이익 200만 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처분이익 200만 원을 나오게 분개를 하려면 이런 분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한 전년도 기말에 평가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했었다라는 안내를 해놨잖아요. 그 안내가 바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500만 원이 지금 자본으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오늘 이제 자본 감소로 털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45번으로 가볼까요? 이 문제죠. 자, 45번은 무슨 문제인가요? 당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던 상장 주식,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 미만이다. 상장 주식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처분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단 전년도에 해당 상장 주식에 대한 기말평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회계 처리를 했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다. 매도가능증권이에요. 매도가능증권. 우리가 이 주식이라 하는 것은 만기보유증권은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만기보유증권으로는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주식은 개정 과목이 딱 두 개예요. 매도가능증권 아니면 단기매매증권. 예, 그래서 여기서 장기투자 목적이니까 매도가능증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내용을 써놨을까? 지분이 1%가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우리가 이제 주식 중에서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 주식이 투자자산 중에 매도가능증권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주식을 투자했을 때는요, 개정 과목이 달라져요. 예, 개정 과목이. 그래서 단순히 그냥 투자 목적, 예,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지분법 적용. 그러니까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죠. 매매 차익이 투자 목적이 아니고 지분, 그 회사의 지분을 유지해 가지고 우리 회사가 그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그런 의도의 것은 또 개정 과목을 따로 지분법 적용 투자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1%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언제 700에 1월 31일 날 취득을 했고 전년도 결산 때 500만 원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600에 처분했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44번 문제하고 지금 상황이 같은 상황인데 가격이 하락했다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조건은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5번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처분 대금이 600만 원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대변이 매도 가능증권이 되는데 원가가 얼마냐면은 작년에 결산 때 500만 원으로 평가를 해놨으니까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자산 감소는 50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전기에 말이죠. 전년도에 대해서 기말평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였냐면은 200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인식했단 말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은 차변에 발생합니다. 자본 감소 항목이니까. 그래서 처분할 때는 이건 대변에 가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지금 자본에 남아있다. 그래서 200이 있죠. 200. 요 700과 500의 차이가 작년 결산 때 반영이 됐겠죠. 그게 200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고,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처분 손실이 발생하죠. 100만 원 발생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차변합계 700, 대변합계 700으로 딱 정리가 되죠. 네. 자, 44번과 45번을 연계해가지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시 분개하는 거, 그 전기에 결산 때 평가한 자료를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된다. 자, 46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 차입금 문제네요. 미국 뉴욕은행으로부터 금년 1월 10일 차입한 단기 차입금 $10,000에 대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상환했다. 오늘 상환했군요. 상환 시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었어요. 1,200원. 차입 당시는 1,300만 원이었답니다. 그러면 차입 당시에 1,300만 원이었으면 우리가 지금 갚을 때는 1,200원 곱하기 10,000불 해보면은 1,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의 차입금에는 1,300만 원 부채가 잡혀 있는 겁니다. 자, 환전 수수료 이런 건 좀 있을 텐데 여기서 그냥 없다고 가정하고서 분개해봐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환 차익이 발생하겠군요. 외환 차익. 자, 차변에 우선 부채 감소인 외화 단기군요. 단기 차입금. 뉴욕은행 금액은 차입 당시 1,300만 원이니까 그 1,300만 원을 감소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원화로 환전해서 상환했죠. 현금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0 곱하기 1,200원 하면 1,200만 원이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의 우리 이익을 우리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외환차익이라고 합니다. 외환차익 100만 원. 이렇게 상환할 때 환율 차이만큼의 이익을 볼 때는 외환차익이고요. 환율로 또 기록하는 이익 중에 외화환산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외화환산 이익은 상환할 때가 아니라 결산에 평가할 때, 실제 상환할 때가 아니라 결산 수정분계 아시죠? 그때 이제 결산 시점의 환율로 우리가 부채나 자산을 외화의 경우에 재평가하잖아요. 그때 이익이 난 것은 외환 차익이 아니라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개정 과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상환할 때는 외환 차익. 그거 차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7번은 전달 20일 선적했고 미국 블랙홀사에 외상으로 수출한 제품의 수출대금 12만 불을 금일 달러화로 송금을 받은 후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선적일이 20일인데 그때는 환율이 1,300원이었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요 환율로 적용된 거죠.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킬 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발생시킬 때 수출의 경우는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1,300원을 적용해 가지고 1,300원 곱하기 12만 불, 요게 외상 매출금이었던 거죠. 그것을 오늘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통 예금에 지금 수수료 같은 거 여기 나오지 않았으니까 보통 예금 한국은행으로 입금시킨 것은 1,320원 적용한 거예요. 1,320원 곱하기 12만 불. 네. 자, 여기서도 이익이 발생하고 있군요. 외환 차익이 발생하고. 자, 47번 문제는 이겁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한국은행으로 1,320원 곱하기 12만 불이 들어옵니다. (1억 5,840만 원이) 들어옵니다. 대변은 외상 매출금 블랙홀이라는 회사의 외상 매출금이 그때 선적시 환율로 외상 매출금이 계상되어 있을 테니까 1,300원 곱하기 12만 불 해서 1억 5,600입니다. 이만큼의 자산이 감소하죠. 1억 5,600 자산 감소. 자, 그러면 160이죠. 160이 뭐냐? 대변에 가야지. 160만큼 외환 차익 발생했다. 160이 아니군요. 240이네. 240. 예. 외환 차익이 240만 원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 맞은 거죠? 예. 계산기 정확히 두들겨서 계산 맞추면. 자, 다음 문제 48번 한번 볼까요? 48번은 무슨 문제냐? 전기말 일본 혼다사의 무이자부로 단기 대여해준 100만엔을 금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상환받았어요. 단 상환시 적용된 환율은 100엔당 1,000원이다. 단기 대여금의 잔액은 900만 원이었습니다. 자, 단기 대여금 빌려준 돈이 들어온 거죠. 이자 안 받고 빌려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돌아온 돈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국은행 보통예금 얼마가 들어왔느냐? 100만 엔이 들어왔죠. 100만 엔인데 (100엔당) 1,000원이면 1엔당 10원인 거죠. 예, 그래서 곱하기 10 하면 1,000만 원 들어온 거네. 1,0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지금
혼다사의 단기 대여금이 9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변에. 그래서 단기 대여금 혼다 자산 감소가 900이 되는 거죠. 900만 원이죠. 네, 그럼 100만 원이 뭐냐? 100만 원이 바로 외환, 여기서도 차익이 나옵니다. 외환 차익 100만 원. 환율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 거죠. 외환 차익. 자, 외환 차익 문제가 연달아 3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49번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요? 당사는 전년도 8월 9일에 일본에 소재한 교토 상사로부터 원재료 100만엔을 구매하면서 이를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였고 금일 동외상매입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단 전기말 외화자산 부채와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평가를 했대요. 그러면 지금 외상매입금이 전년도 평가를 했으니까 요 환율로 평가가 되어 있겠죠. 100만 엔에 대해서.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현재 평가 때 얼마로 되어 있느냐? 100엔당 900원이면 1엔당 9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엔 곱하기 9 하면은 900만 원이죠. 900만 원. 자, 그러면 지금 외상매입금 900만 원을 오늘 갚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변에 오는 외상매입금이 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49번에 차변에 외상매입금 교토 900만 원이 부채 감소가 되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상환했죠. 현금은 얼마 나갔느냐? 자, 상환시 환율이 이렇게 됩니다. 100엔당 950원. 그러면 1엔당 9.5원이죠. 9.5원이면 950만 원이 나간 거예요. 100만 엔이니까. 100만 엔이니까. 그러면 50만 원만큼 우리가 손해를 봤죠. 환율이 올라가 가지고. 환율이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왜 최초 환율 이거 적용할 필요가 없느냐면 평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외환 그때 하락을 해가지고 외환 차익으로 이미 인식을 했다 이겁니다. 부채를. 예. 그래서 이번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부채는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때는 외환 차익이 아니라 이때는 외화 환산 차익이 발생한 거죠. 요 전년도 결산 때는. 그때는 평가기 때문에 외화 환산 차익. 외화 환산 이익. 예, 외화 환산 차익이라고 안 하고 이익이라고 그러죠. 외화 환산 이익. 자,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외화 50원이 올랐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상환을 할 때는 이런 계정을 안 쓰고 바로 외환 차손 계정 과목을 사용하죠. 50만 원. 그래서 상환 시 외환 차손이 발생한다. 네, 49번 이렇게 분개하면 됩니다. 자, 50번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오늘 분개는 여기까지만 하죠. 50번. 자, 50번 문제는 뉴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10,000엔과 이자 200달러에 대해 10,000달러하고 200달러에 대해 거래은행에서 원화 현금으로 달러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장부상 회계처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고 상환시 환전한 적용 환율은 1,1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장부상 회계처리에 적용한 것이다 하는 것은 여기 외화 장기 차입금
지금 달러당 1,000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장부에는. 예. 자, 그러면 외화장기 차입금 차변의 부채 감소가 얼마냐 하면은 외화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뉴욕은행 거 $10,000 1,000원씩이니까 1,000,000원이죠. 1,000,000원의 부채가 감소하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달러를 환전해서 상환했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은 1,100만 원이 나갔겠죠. 1,100만 원. 상환할 때, 환전할 때 적용한 환율이 1,100원이니까. 그러면 100만 원만큼 이것도 가만 있어 봐라. 자, 그 다음에 이자도 줬잖아요. 이자. 이거와 이자 200달러에 대해서 그러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죠. 이자 비용은 200달러씩 1,100원으로 계산하면 되죠. 2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은 22만 원 이자 비용이 발생하죠. 현금도 22만 원 더 늘려줘 봐야 돼요. 아까 22만 원을 생각을 못 했어요. 대변 적을 때. 자, 그러면 100만 원. 결국에 100만 원이 뭐냐면은 외환차 손을 본 거예요. 왜냐? 빚을 갚는데 처음에는 1,000원씩이었는데 1,100원으로 상환할 때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부채는 환율이 오르면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상환할 때 손실은 외환차손 100만 원이 돼요. 이렇게 차변이 3개가 됩니다. 외화장기 차입금, 부채 감소 1,000만 원, 이자 비용, 비용 발생 22만 원, 외환차손, 영업의 비용이죠. 100만 원이 발생한다. 네. 자, 여기 지금 외환과 관련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50번까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분계 연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내일 분계 연습은 51번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